자, 10장 조세 전가와 귀착 보겠습니다. 논점 10-1 전가와 귀착의 기초 개념이에요. 1번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1번 조세부담의 전가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부담을 강제로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경제적 특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죠. 강제로 넘기는 것은 아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기능별 소득분배 관점에서는 어떤 생산 요소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분하고 각 그룹별로 세 부담의 귀착을 분석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노동자, 자본가 또는 토지, 소유주 이런 식으로 어떤 생산 요소를 갖고 있고 그 생산 요소마다 소득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죠. 자, 3번 부가가치세를 동일한 세수의 법인세로 대체할 때 자, 어떤 A라고 하는 세금을 다른 B라는 세금으로 대체할 때 어떠한 효과가 생기는지 분석하는 것을 차별적 귀착이라고 합니다. 자, 다른 조세나 지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특정 조세의 분배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절대 귀착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지문 4번은 맞는 표현이긴 한데 자, 이러한 전제 하에서 표현이 조금만 더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정 조세가 추가되었을 때 자, 이 조세는 그냥 조세가 아니라 특정 조세가 추가되었을 때 자, 어떤 기존의 조세와 정부 지출의 크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새로운 조세가 추가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냐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절대 귀착입니다. 요게 조금 표현이 아쉬웠어요. 5번 법인세를 부과하면 소비자에게도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죠. 있습니다. 자, 법인세는 직접세이지만 직접세여도 전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를 후방 전가라 한다. 당연히 틀렸죠. 유통의 흐름이 법인에서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전가라고 해야겠죠. 따라서 5번의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1번 조세부담은 생산물이나 생산 요소의 시장 가격을 통하여 거래 단계상 유통, 진행 또는 반대 방향으로 전가될 수 있다. 전전, 후전 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2번 정부 지출을 불변으로 두고 한 종류의 조세를 자, TA라고 하는 조세를 다른 종류의 조세, 여기 있죠? TB라고 하는 같은 수입이지만 종류가 다른 조세로 대체했었을 때 효과를 예산 귀착이라 한다. 틀렸죠? 무엇입니까? 차별적 귀착이라고 합니다. 자, 예산 귀착이라고 하는 것은 TA라고 하는 세금을 걷어서 GA라고 하는 지출을 할 때 이것이 어떠한 효과를 보이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예산 귀착이라고 하죠. 자,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질문 3 보시면요. 조세부담의 전가란 조세부담이 경제적 관계에 따라서 법률상 납세 의무자로부터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맞고요. 자, 법인세 부과는 조세부담의 전전 및 후전을 모두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습니다. 5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종가세의 귀착은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생산자에게 부과되든 경제적 효과 면에서는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자, 누구에게 부과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 3번 조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1번 자, 균형 예산 귀착은 다른 조세가 없다고 가정하고 특정 조세로 조달한 재원에 의한 정부 지출 사업까지 자, TA라고 하는 조세로서 조달한 돈으로 GA라고 하는 정부 지출을 쓸 때 어떠한 분배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서도 나왔지만 조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세 징수로 인해서 조세 징수와 정부 지출로 인해서 실질 가처분 소득인 RDI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2번 차별귀착은 모든 조세와 정부 지출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하나의 세금을 다른 세금으로 대체할 때의 분배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1번, 2번 모두 맞는 표현이죠. 자, 3번 볼게요. 절대귀착은 다른 조세나 정부 지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특정 조세의 분배 효과를 분석한다. 자, 절대귀착 맞습니다. 오케이. 4번 절대귀착은 균형 예산 귀착보다 정부 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할 때 더 적합한 분석 방법이다. 자, 균형 예산 귀착은 TA라고 하는 세금을 걷어서 GA를 쓸 때 분배적 효과가 어떤가를 분석하는 것인데 절대 귀착은 정부 지출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어떤 새로운 세금을 추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은 변화가 없어요.
절대 귀착은 정부 지출에는 변화가 없다고요. 따라서 정부 지출이 분배에 미치는 RDI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할 수가 없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세금을 더 걷어. 그런데 정부 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 새로운 세금만 더 걷기 때문에 정부 지출의 변화가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5번 균형 예산 귀착은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가 다수인 경우에는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그렇죠. 자, 어떤 특정한 세금 걷어서 특정한 공공재에 지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실제로는 이 세금을 여러 종류의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분석이 어려워지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점 마치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논점 보겠습니다. 조세의 자본화예요. 1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토지 가격은 자, 임대료 수입에 현저하게 잦아진다. 자, 이러이러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조세가 부담되면 실질적 부담자 누구냐? 당연히 현재 토지 소유자가 되겠고요. 이러한 것을 tax capitalization 환원이라고 하죠.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자, A씨는 땅값이 1제곱당 100만 원인데 1000제곱미터 가지고 있다. 자, 1제곱미터당 10,000원의 재산세가 영구적으로 부과되면 할인율이 10%일 때 조세 자본의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10,000원 나누기 0.1 하면은 1제곱당 10만 원. 1제곱당 10만 원씩 조세 자본화 발생해서 땅 가격은 1제곱당 100만 원에서 이만큼을 뺀 90만 원으로 하락하게 되겠죠. 조세의 자본화액만큼 토지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3번 토지의 공급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다면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다 이 얘기죠. 자, 그렇다면 토지분의 재산세의 궁극적 귀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완벽하게 100% 부담하게 되겠죠. 현재 토지를 갖고 있는 재산세 부과 시점의 토지 소유자가 100% 이 조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자, 4번 토지 공급이 고정되어 있을 때 토지에 부과된 조세가 자본화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1번 자본화의 결과 조세의 자본화액만큼 토지 가격은 하락하기 때문에 1번 틀렸고요. 하락합니다. 자, 자본화의 크기는 자, 세액을 할인율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자율의 크기에 반비례하죠. 이자율의 크기에 반비례합니다. 틀린 표현이고요. 토지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토지 수요자의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 아니요. 100% 항상 100% 토지 공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S가 서 있기 때문이죠.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부과된 조세를 모두 부담한다. 4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100% 부담해요. 자, 세율이 낮을수록 조세의 자본화 정도는 작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세율은 여기 조세액이니까 비례 관계라서 양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해결했고요. 자, 5번 볼게요.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 부담이 자본화되어서 토지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다음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1번 토지처럼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자산에 과세를 하면 조세 부담에 자본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왜 조세에 자본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 자본화가 일어나면 조세 부담은 누구에게도 귀착되지 않는다? 아니죠. 토지 소유주에게 귀착이 되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틀렸고요. 3번 토지 가격은 부과된 조세의 현재 가치만큼 하락합니다. 토지 임대 사용자, 자, 임차자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고요.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귀착되죠? 저기 토지 소유자가 모든 조세 부담을 귀착합니다. 자, 5번 조세 부과 후 토지 구입자에게 모든 조세 부담이 귀착된다. 아니요. 조세 부과 후 토지 구입자가 아니라 조세 부과 후 그 당시 조세 부과 시점에 토지 소유자가 모든 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6번 어떤 토지에 있어서 자, 이러이러합니다. 임대료는 R이고 이자율 Q고 I기의 임대 수입이 T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세가 T네요.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조세 자본화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정확하게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조세 부담으로 인한 가치 하락은 장래에 발생할 조세액의 현가 합으로서 구해진다. 맞는 표현입니다. 괜히 수식이 어렵지만 사실은 그 뜻이죠. 장래에 발생할 1기, 2기, N기까지 장래에 발생할 조세 수입의 현가 합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쫄지 마세요. 괜히 수식만 어렵지 내용은 쉬운 겁니다. 3번, 토지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면 조세 부담이 자본화함으로써 토지의 가격은 하락한다. 그렇죠. 4번, 토지의 공급이 신축적이라면 당연히 완전한 자본화는 발생하지 않겠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전제였어요? 토지 공급이 완벽하게 비탄력적이다.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다. 라는 전제였기 때문에 100% 자본화 발생했지만 만약에 신축적이라면 완전한 자본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5번, 세율이 높을수록 조세의 자본화 정도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분자의 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화 정도는 커집니다. 여러분 어때요? 문제 이 텍스트 글씨하고 막 수식 난 거 보니까 되게 어렵게 생겼지만 정작 답은 되게 쉽죠. 그래서 토지의 자본화 문제는 아마 우리 세무사 재정학 파트에서 가장 쉬운 논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논점 10-2까지 해결을 하고요. 자, 이어서 논점 10-3 보겠습니다. 부분 균형 분석이에요. 자, 1번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이 탄력적인 상품에 종량세가 부과된다면 모든 조세 부담은 누가? 수요자가 지게 되겠죠.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소비자 가격이 단위당 세액만큼 상승한다.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이라 하면 D가 이렇게 서 있을 거고 S가 이렇게 우상향하겠죠. 자, 이랬을 때 자, 종량세가 부과되었다. S가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요. 부과된 세액만큼 소비자 가격이 그대로 상승하게 됩니다. 정답은요. 1번이 되겠죠. 소비자 가격은 부과된 단위당 세액만큼 상승한다. 1번이 맞는 표현이고 나머지는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자, 2번 볼까요? 그냥 조세 부담은 모두 소비자에게 귀착되겠죠. 조세 부담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일하게 나눠 갖지 않습니다. 자, 물품세, 중립세 아니에요. 전가 발생합니다. 과세에 따른 초과 부담 발생하지 않아요. 과세에 따른 초과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조세 부과 전과 조세 부과 후에 균형, 거래량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오케이? 자, 조세 부과 전 거래량, 조세 부과 후 거래량 차이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시장. 얘를 X제라고 한다면 요 X제 시장에 한정해서는 초과 부담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물론 X제와 Y제 두 개의 재화를 놓고 본다면 초과 부담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X제 시장만 놓고 본다면 초과 부담 없는 거예요. 왜? 조세 부과 전이나 조세 부과 후나 균형 거래량 변동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정답이 1번이라는 거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종량세를 부과하는 경우 조세의 초과 부담 및 전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자,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부담은 커집니다. 자, 비탄력적일수록 초과 부담은 작아져요. 맞고요. 탄력적일수록 커지고 탄력적일수록 초과 부담 커지고 비탄력적일수록 작아진다. 다 맞네요. 요 앞은 다 맞아요. 그럼 이제 뒤를 볼까요? 자,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공급자의 세 부담은 커진다. 맞는 표현이죠? 자,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자의 세 부담은 작아지게 되겠죠. 2번이 틀렸네요. 그죠? 정답은 2번이에요. 오케이. 자, 3번.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자의 세 부담은 당연히 커지겠죠. 공급자가 세를 거의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면 수요자의 세 부담은 작아질 거고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수요자의 세 부담은 작아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공급자가 많이 조세 부담을 지게 될 테니까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하나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의 포인트가 뭐예요? 탄력성이 클수록 뭐가 커진다? 초과 부담은 커진다. 이 얘기입니다. 탄력적일수록 초과 부담은 커진다는 거. 자, 이 둘은 같이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반면에 탄력적일수록 그 당사자의 세 부담은 작아진다는 것.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물품세 부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반 현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1번, 물품세의 법률적 귀착은 누가 정부에 세금을 내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며 그렇죠. 자, 경제적 귀착은 세금이 부과되기 전과 후에 개인이 사용 가능한 RDI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은 옳은 문장이에요. 2번, 물품세의 경제적 귀착은 어떤 재화시장에서 세금이 생산자에게 부과되든지 소비자에게 부과되든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부과되든지 달라지지 않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좀 표현의 전제가 필요해요. 어떤 전제가 필요하죠? 바로 오케이. 죄송합니다. 2번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3번 수요 곡선이 탄력적이고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소비자의
에 조세 부담이 작아진다. 그렇습니다.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수요자의 조세 부담 비율은 작아지게 되겠죠. 4번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사중 손실은 커진다. 그렇습니다. 양자가 비례하죠. 5번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과에 따른 사중 손실은 작아지게 되겠죠. 비탄력적 사중 손실 작아진다. 양자는 같이 간다는 거 5번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볼게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배 소비세를 인상한다고 할 때 예상되는 효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담배 소비가 가격에 비탄력적일 때는 자, 조세 부과로 인해서 담배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담배 소비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면 담배의 수요량은 많이 감소합니까? 조금 감소합니까?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조세 부과로 인해서 담배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담배 소비량은 별로 감소하지 않습니다. 담배 소비량은 별로 감소하지 않아요. 그렇죠? 비탄력적이니까. 자, 따라서 세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세수. 조세 수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단위당 조세액 곱하기 조세 부과 후, 자, T 후라고 할게요. 조세 부과 후 거래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어쨌거나 단위당 조세액은 결정됐겠죠. 자, 그런데 조세를 부과했더니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 대폭 감소해버리면 조세 수입이 오히려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가 소비에 대해서 가격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세를 부과한 후에도 거래량이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죠.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얘는 증가하지만 얘는 별로 감소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요, 세수는요, 세금 수입은 증가하게 되겠죠. 따라서 담배 소비가 가격에 비탄력적이면 세수는 증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가격이 올라도 세금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국민들이 그 재화를 소비해야만 되는 재화라면 마음 놓고 조세를 부과해도 소비량이 별로 감소하지 않아서 충분한 조세 수입이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조세 수입은 증가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요 얘기 그대로죠. 담배 소비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다. 정답 1번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담배라든가 소주와 같은 재화에 대해서 국민 건강이 안 좋아라고 판단이 돼서 중과세를 했다라고 했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한다? 조세 수입은 대폭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정작 담배나 소주의 소비량은 별로 줄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담배나 소주를 소비하는 주 소비층이 사회 저소득계층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1번 내용 이해하셨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가격의 탄력적인 재화에 조세를 부과하면 조세 수입은 증가하고 소비량은 별로 감소하지 않는다. 4번 해결했습니다. 5번 단위당 일정액의 종량세가 생산자에게 부과될 때 그 영향을 옳게 설명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종량세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요, 아무 관계가 없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금 부담의 규모는 작아지겠죠? 오케이, 옳은 거니까 2번이 옳은 거네요. 되게 쉬운 문제였네요. 그죠? 3번 종량세 전가는 탄력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4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의 초과 부담은 커지고요. 자, 수탄이 커질수록 조세 수입의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방금 한 얘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조세를 조금만 부과해도 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그로 인해서 수요량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세 수입은 작아진다 이 얘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종량세와 종가세 부과에 따른 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1번 종량세가 부과된 재화의 가격 상승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상승할지는 양자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려져 있어요. 1번 맞는 표현이고요. 종가세가 종량세보다 고가격 고품질 물품의 개발에 기여한다. 요거 틀린 표현이에요. 자, 종가세는 가격에 일정 세율이 붙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비싼 재화일수록 더욱더 큰 세금이 붙습니다. 만약에 똑같이 세율이 20%라고 해도 100원짜리 물건에는 20원의 세금만 붙지만 만원짜리 물건에는 2,000원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재화의 가격이 비쌀수록 더욱더 큰 세금이 붙게 돼요. 따라서
고가격, 고품질일수록 불리한 구조가 됩니다. 2번은 틀린 표현이에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종량세의 경우 시장이 완전 경쟁이면 조세가 수요자에게 부과되건 생산자에게 부과되건 효과는 똑같다. 맞습니다. 누구에게 부과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종가세가 생산 요소에 부과되는 경우에는 요소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 전 요소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요소 공급자에게 부과된다. 자, 종가세가 생산 요소에게 부과된다라고 해보죠. 자, 노동시장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있겠죠. 이게 임금이고 이게 노동량이 되겠죠. 자, 노동 수요가 있을 겁니다. 노동 공급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노동 공급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종가세 형태로 요소 공급자. 자, 종가세가 생산 요소에 부과된 경우에는 요소 소득에 세율 적용해서 요소 공급자에게 부과했다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부과했다라고 해보죠. 그럼 이렇게 상방 이동하게 되겠죠. 회전 이동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조세 부과 전 임금은 여기였겠지만 조세 부과 후 임금은 여기가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자, 조세 부과 후 명목 임금은 세전 임금은 여기가 되지만 요만큼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취하는 임금은 여기 W2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해하시죠? 자, 종전에 W0였는데 노동 공급자에게 노동 소득에 대해서 종가세를 부과하면 세전 임금은 올라가지만 세금을 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세후 임금은 W2로 종전보다 내려간다 이 얘기죠. 자, 이랬을 때 납세 전 요소 소득에서 납세 전 요소 소득 세전 임금에서 요소에 대한 그 세금을 공제해서 W2만 수령한다라는 의미로 4번 문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종량세를 동일한 세액의 종가세로 바꾸더라도 소비자 균형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표현인데 만약에 이건 지금 얘기죠. 종량세를 부과하나 종가세를 부과하나 동일한 세액으로만 부과한다면 아무 차이가 없다. 이 얘기인데 만약에 시장이 독점 시장이라면 종량세와 종가세 효과는 달라집니다. 자, 독점 시장에서는 동일한 세액을 종량세로 부과할 때보다 종가세로 부과할 때 전체 조세 수입이 증가하게 돼요. 조세 수입이 증가합니다. 조세 수입이 증가하게 돼요. 자, 동일한 세액의 세금을 종량세로 부과하건 종가세로 부과하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독점 시장에서는 동일한 세액의 세금이라 하더라도 종량세로 부과할 때보다 종가세로 부과할 때 조세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조세 수입이 플러스 알파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이 플러스 알파만큼을 누가 더 준다? 생산자가 이만큼을 그대로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기본 강의 때 했던 얘기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7번입니다.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1번, 소비자들이 쉽게 대체재를 구할 수 있는 상품의 공급자들이 생산량을 조절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무슨 얘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큰데 공급자의 가격 탄력성은 낮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그 상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소비자에게 더 많이 귀착되지 않습니다. 반대 서술이에요. 자, 수요와 공급 중 하나가 탄력적이거나 모두 탄력적인 재화에 조세를 부과하면 상대적으로 거래량은 대폭 감소하겠죠. 탄력적인 재화에 조세를 부과하면 거래량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틀렸고 사중 손실은 커진다. 요거 맞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앞은 틀리고 뒤는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질문 3번 볼게요. 자, 수요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때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량이 가격 하락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큰 조세 부담을 준다? 아니요, 틀렸죠. 공급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자들이 더 큰 조세 부담을 질 것입니다. 자, 정액세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비례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비례세가 아니에요. 동일한 세율이 아니죠.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거죠. 따라서 역진적이다. 저건 맞아요. 역진적이다. 이건 맞는데 비례세 성격 아닙니다. 자, 5번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소득 세제는 납세자의 노동, 저축, 투자 유인을 왜곡시킨다. 그렇습니다. 자, 참고로 누진성이 강해질수록 왜곡도 더욱더 심해져요.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 보겠습니다. 자, 조세의 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 개방경제에서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완전한 경우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이 말 표현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본의 공급 곡선이 어떻다? 수평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본의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다. 자본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자본에 대한 과세는 전적으로 자본 수요자가 귀착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공급자가 무한대니까, 공급자가 수평선이니까 전부 다 자본 수요자가 부담하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생산 요소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그 생산 요소에 대한 조세는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모두 귀착되는 게 아니라 공급자만이 조세 부담을 지게 되겠죠. 자, 3번 완전 경쟁 시장 상품에 과세할 때 공급 곡선이 불변이라면 자, 과세를 해도 공급 곡선이 불변이다라는 얘기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요거는 S가 서 있다 이 얘기입니다. S가 서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조세를 부과해서 이게 조금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역시 똑같이 수익선이기 때문에 S가 서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수요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소비자의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 아니요. S가 서 있기 때문에 수요 곡선의 탄력성과 무관하게 모든 조세 부담은 공급자가 지게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물품세가 부과될 때 독점 기업일지라도 부과된 세금 이상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4번 틀렸고요. 어떠한 경우에 그렇죠? 어떠한 경우에 100% 이상 전가가 가능하죠? 한계 비용이 수평선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서 일정할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자, 부과된 세금의 100% 이상 소비자 전가가 가능해집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램지 규칙은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 효율성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세 부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방금 나왔죠? 1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고. 오케이. 다음에 9번 볼게요. 자, 생산 요소의 조세 귀착에 관한 부분 균형 분석적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노동의 수요 탄력성이 무한히 큰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는 모두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주가 노동 수요자죠. 따라서 이때는 틀렸죠. 노동 공급자가 모두 부담해야겠죠. 말 표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혼동이 됩니다. 자, 노동 수요자가 누구예요? 고용주야. 따라서 이 사람이 무한히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조세 부담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노동 공급자가 조세 부담을 지게 되어 있어요. 2번. 자, 자본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자본의 개방도가 높을수록 S곡선이 수평선에 가까워집니다. 자, 그러면요. 그럴수록 자본 공급자의 부담은 낮아지겠죠. 2번 틀렸습니다. 그렇겠죠? S가 수평선일수록 공급자의 부담은 작아지게 되겠죠. 다음에 3번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토지의 현재 소유자에게 귀착된다. 너무 쉬운 얘기 아니에요? 오케이, 3번. 4번 토지의 공급이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4번 토지의 공급이 신축적일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완전한 자본화를 가져오지는 않죠. 오케이. 5번 노동의 공급 탄력성이 매우 작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되죠? 대부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겠죠. 오케이.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말 표현 틀렸고요. 자, 10번 볼게요. 경제활동의 국제화가 가속되면서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매우 자유로워져서 자본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제 정부가 외국 자본의 과도한 소득을 규제하기 위해서 자본시장에 중과세하기로 했대요. 수요 곡선은 보편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본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이 조세 부담은 전액 누가 부담하죠? 당연히 자본 수요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왜? 자본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기 때문에 수평선이기 때문에 자본 공급자는 한 푼도 조세 부담을 지지 않아요. 따라서 2번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말은 길어요. 하지만 문제는 되게 쉬운 얘기입니다. 쫄지 마세요. 자, 다음에 11번 생산 요소 과세의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근로소득세는 종가세의 일종이죠. 임금소득의 몇 퍼센트, 일정 퍼센트를 부과하니까 종가세가 맞고요. 자, 이것이 부과되면 근로자가 받는 순임금률은 세후 임금률을 얘기합니다. 세후 임금률은 낮아지게 되겠죠. 맞고요. 자, 근로자의 임금이 근로소득세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부과는 전액 근로자에게만 귀착된다? 아니죠. 노동 공급자와 노동 수요자가 어느 정도 서로 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은 틀린 표현 되겠어요. 3번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는 자본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 되므로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사실 여러분들이 뭐 경제학 전공하신 게 아니다 보니까 소규모 개방 경제가 무엇인지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은 항상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나올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소규모 개방 경제니까 항상 우리가 보는 경제학 시험은 소규모 개방 경제만 나와요. 왜?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니까. 자, 소규모 개방 경제가 무엇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궁금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 외에 이제 국제 변수가 있죠. 국제 변수 뭐가 있습니까? 국제 금리가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나라의 뭐 환율이 있을 수 있고 뭐 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한 국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가격 수용자로 활동하는 작은 국가를 소규모 국가라고 합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해요.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기 때문에 개방 경제. 그런데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다 보면은 국제 환율이라든가 유가, 금리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 이러한 영향을 나는 그냥 받기만 할 뿐이고 내가 그것의 형성에, 그것의 어떤 등락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는 나라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미국 같은 나라들은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네가 어떤 힘을 이용하면 국제 유가나 뭐 환율, 금리 이러한 국제 변수들을 어느 정도 가격 설정자로서 행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설정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소규모다라는 건 중요하지가 않고 뭐가 중요하다? 개방 경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방 경제. 자, 개방 경제다라고 하면요. S가 이렇게 수평선이 됩니다. 자, 자본에 대한 과세는 조세를 포함한 자본 수익률을 과세 폭만큼 상승시킨다. 자, 이 경우에 얘한테 조세 부과하면요. S가 조세액만큼 이렇게 상승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조세를 포함한 자본의 수익률, 얘는요. 세해 전이니까 조세를 포함한 자본의 수익률을 과세 폭만큼 그대로 상승시키게 되죠. 자, 조세액과 가격 상승폭이 동일하게 되죠. 3번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에 4번 볼게요. 소규모 개방경제 하에서 자본의 과세하면 똑같은 말이네요. 그죠? 자, 자본의 공급자가 얻는 세후 수익률은 변화가 없고 전액 자본 사용자에게 귀착된다.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자본의 사용자는 종전에 이만큼을 내다가 조세 부과 후에는 이만큼을 내야 돼요. 따라서 전액 자본 사용자가 이 조세 부담을 귀착하게 됩니다. 왜? S가 수평선이니까 자본 공급자는 한 푼도 조세 부담을 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자, 자본 공급자는 종전에는 요만큼 받았는데 세금 부과 후에는 이제는 요만큼을 받죠. 요만큼을 받고 요만큼을 세금을 내면 역시 세후 수익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얘는 세전 가격, 얘는 세후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 자, 5번 조세의 자본화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C2번 볼게요. 조세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독점하에서 한계 비용 곡선이 일정하고 수요 곡선이 직선일 경우에는 종량세를 부과하면 가격은 종량세액의 2분의 1배로 증가하죠. 공식 외워주시고요. 자, 독점하에서 한계 비용 곡선이 수직선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독점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이것은 사실상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와 똑같은 거죠. 완벽하게 비탄력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독점자는 세금의 일부를 수요자에게 전가할 수가 없어요. 전혀 전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독점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아무리 독점 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MC 곡선의 기울기가 수직선인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시킬 수가 없다. 전혀 전가시킬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볼게요. 두 재와 X와 Y가 완전 대체제일 경우에 중요한 표현이죠. 완전 대체제인 경우에 재와 X에 조세를 부과하면 재와 X의 공급자에게 모두 귀착된다. 자, X랑 Y가 있는데 자, X한테 조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 X제 생산자가 조세 부담이 증가했네. 따라서 이 조세 부담을 가격 상승으로 반영해야겠어라고 가격을 조금만 올려버리면 X제에 대한 수요가 전부 다 Y제로 옮겨가기 때문에 X제를 한 개도 팔 수가 없게 돼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X제 공급자가 생산자가 가격을 올릴 수 있다 없다? 못 올린다. 가격을 한 푼도 못 올려요. 자, 조세 부담을 지는데도 가격을 한 푼도 못 올려. 그 말은요. 그냥 자기가 다 떠안는다 이 얘기예요. 조세 부담을 다 떠안는다. 따라서 X제 공급자가 모두 다 조세 부담을 귀착한다라는 말입니다.
3번 맞는 표현이에요. 자, 종량세와 종가세 부과가 독점 기업의 산출량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경우, 자, 이 말하고 동일한 세액을 부과한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1번 이 경우, 2번 이 경우 같은 경우예요. 자, 그랬을 때 종량세의 조세 수입이 종가세의 조세 수입보다 크다? 틀린 표현이야. 반대야, 반대. 종가세의 조세 수입이 더 크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더 커요. 더 크고 플러스 알파만큼 더 크다면 예를 들어서 자, 얘가 100이에요. 조세 수입이 종량세일 때 조세 수입이 100인데 종가세일 때 조세 수입이 120입니다. 그러면 조세 수입이 플러스 20만큼 증가하게 되죠. 자, 이 플러스 20은 누가 부담한다? 생산자가 플러스 20만큼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소비자 부담은 불변이고 이 추가 조세 수입은 모두 다 생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묻지 않고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에서 누가 더 조세 수입이 더 크냐까지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자, 5번 독점 기업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독점자는 이를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죠. 독점 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까 우리 방금 지문 2에서 공부한 적 있잖아요. 독점 기업이라고 해도 항상 소비자한테 100% 조세를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5번은 틀렸어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부분 균형 분석을 따를 때 조세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1번, 물품세의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은 항상 동일한 결과 아니죠. 정답은 끝 나왔습니다. 1번이에요. 너무나 허망하게 1번 지문이 너무나 쉬운 이유로 옳지 않은 문장이 되겠죠. 양자가 불일치 않은 조세 부담의 전가가 발생하는 것이죠. 2번, 물품세 부과에 따른 소비자 조세 귀착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그것보다 클수록 커진다. 그렇죠. 공급자가 가격 탄력적일수록 소비자의 조세 부담은 커지겠죠. 맞는 표현이고 3번.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 무한히 큰 경우에는 이 조세 부담을 전부 다 누가 진다? 노동 공급자가 진다는 거 맞는 표현이고 완전 개방 경제에서 이거 무슨 얘기예요? S가 수평선, 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 과세를 하면은 전부 다 자본, 사용자, 수요자에게 조세 부담이 귀착된다 맞는 표현이고 자 5번 조세 귀착의 부분 균형 분석은 특정 시장에 맞습니다. 읽어보세요. 5번 맞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4번입니다. 시장 수요가 시장 공급보다 탄력적인 재화가 있다. 이 재화가 거래되는 경쟁적인 시장에서 물품세를 부과하거나 가격 보조를 할 경우에 새로운 균형에서의 귀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시장 수요가 보다 더 탄력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세나 보조금이나 똑같습니다. 탄력적일수록 수요자가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탄력적일수록 조세나 보조금을 덜 귀착받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조세와 보조금이 반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사실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얘기예요. 탄력적일수록 조세도 적게 귀착받죠. 요건 쉽죠. 그죠? 요건 쉽죠. 탄력적일수록 조세를 덜 부담한다. 요건 쉽죠.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똑같은 로직으로 탄력적일수록 보조금도 적게 귀착받게 됩니다. 똑같은 로직이에요. 다만 덜 귀착받는다가 조세는 좋은 의미인데 보조금은 나쁜 의미가 될 뿐이죠. 적게. 말이 참 애매한데 덜 적게가 아니라 더 적게 귀착받는다라는 로직은 똑같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둘 다 똑같이 적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지문을 보죠. 수요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 조세가 더 많이 귀착된다? 아니죠. 수요자가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고요. 자, 수요자에게 가격 보조할 경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물품세냐 가격 보조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 보조금이 더 적게 조세도 더 적게, 보조금도 더 적게 귀착된다가 맞는 표현이죠. 공급자에게 물품세 부과할 때, 자, 물품세든 가격 보조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괜히 헷갈림을 유발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공급자에게 조세가 더 많이 귀착되겠죠. 그렇죠. 이건 이해하죠. 자, 공급자에게 가격 보조할 경우에 보조금이 더 많이 귀착됩니다. 조세도 더 많이, 보조금도 더 많이 둘이 같이 가요. 자, 이제 이 문제 풀어봄으로써 더 이상 이 논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14번까지 해결했고요. 마지막 15번 볼게요.
자, 15번 독점적 경쟁 시장이네요. 독점적 경쟁 시장 하에 개별 기업에 대한 과세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독점적 경쟁 시장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에는 기업이 충성 고객을 확보해 줄수록 조세 전가가 용이하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 제품에 목매는 소비자가 많을수록 제품 가격을 올리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고요. 1번 틀린 표현이고요. 2번 독점적 경쟁 시장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에 상품의 이질성이 높으면 전가가 쉬워지는 거죠. 왜? 이질성이 높아질수록 꼭 이 제품을 사야 되는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그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하지 않겠죠. 2번 틀렸습니다. 3번. 자, 이윤세 부과는 이윤세는 중립세이기 때문에 이윤 극대화 행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윤세는 중립세예요. 왜 중립세죠? 자, 전년도 영업활동이 끝난 다음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윤세 부과는 그 전년도에 이미 끝나버린 영업활동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4번 완전 경쟁 시장 개별 기업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에는 과세한 경우에 비해 전가가 어렵다. 요건 틀린 표현이죠.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충성 고객이 있거나 제품의 이질성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전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독점적 경쟁 시장의 상품에 과세한 경우에 동질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가가 어려워지는 거죠. 차별점이 없어지니까. 자, 제품에 차별성이 있을수록 고객이 이 차별적인 제품에 목을 매는 충성 고객일수록 조세 전가가 쉬워집니다. 왜? 가격 인상이 쉬워지니까.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논점 10-3까지 해결했고요. 이어서 10-4 이 앞으로 보겠습니다.